반갑습니다. 저는 콘텐츠 마케팅 채널로 이메일 뉴스레터 시작하기 세션을 맡은 스티비 마케터 고은솔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 한번 해보기 전에 저희 스티비 서비스를 좀 빠르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서비스는 잘 읽히는 콘텐츠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연결한다는 비전 하에 이메일 제작부터 발송, 통계까지 제공하고 있는 이메일 마케팅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디어부터 커머스, 크리에이터 등까지 많은 분들이 사용해 주시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강연을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크게 세 가지예요. 이메일을 왜 활용해야 되는지, 또 시작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그리고 바로 적용하실 수 있는 실전 이메일 마케팅 팁까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왜 이메일 마케팅을 해야 될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페이스북도 있고 유튜브도 있는데 왜 이메일을 계속 하라고 하나요? 어떤 강점이 있나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장점을 들어서 이메일은 고객에게 직접 콘텐츠를 전달할 수 있는 좋은 채널이에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이메일은 플랫폼 의존적이지 않은 채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 저희는 싸이월드 민용피 열심히 꾸몄었고 요즘엔 인스타그램을 열심히 꾸미잖아요. 그런데 이런 플랫폼이 언제 사실은 사라질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메일은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사용될 채널입니다. 또한 고객 데이터를 직접 소유할 수 있는데요. 이 말은 언제나 보내고 싶을 때 콘텐츠를 꾸준하게 보낼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려보면 저희도 페이스북을 운영하고 있어요. 한 게시글을 올렸었는데 이게 나름 빵 터졌던 게시글인데 2,373명, 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참여라는 말은 공감을 해주시거나 링크를 클릭했다는 말인데 이분들한테 또 콘텐츠를 보내고 싶을 때 저희는 모두 발송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주소는, 이 타겟은 페이스북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인데요. 이메일 같은 경우는 직접 수집한 구독자를 대상으로 콘텐츠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13,000여 명의 그런 데이터 구독자분들한테는 언제든지 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채널 간의 시너지가 굉장히 좋은 채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메일을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SNS나 블로그처럼 열린 플랫폼에서 구독자를 수집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이메일 주소를 제출해주세요 라고 해서 구독자를 모으게 되면 사실 그분들이 굉장히 양질의 타겟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 정보를 보고 굉장히 좋다고 판단을 하셨고 계속 보내달라고 약속을 한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온라인부터 오프라인까지 콘텐츠 채널을 굉장히 잘 연결해주는 채널입니다. 일례로 저희 블로그에 한 글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뉴스레터로 저희 블로그에 스티비로 시작하는 이메일 마케팅 자동화 시리즈라는 글이 올라갔다는 거를 알려드리기만 했는데도 약 300명 정도 블로그로 바로 유입을 해주셨어요. 페이스북으로도 이 글을 올렸었는데 한 75분 정도가 클릭을 해주셨어요. 약 4배 효과적이었던 거죠. 이거는 저희 그 구독자분들이 이메일 마케팅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고 양질의 타겟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뉴스레터 대잔치라는 이메일 마케팅 세미나를 작년에 진행을 했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모객이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4배 이상 응모를 해주셨습니다. 어디서 유입이 되었나 살펴보니 71.6% 이상이 스티비 뉴스레터로 유입이 되셨던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질의 타겟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정보, 홍보가 아닌 정보를 줬다고 인식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메일은 구독자와 1대1로 소통하는 채널인데요. 다른 채널과 달리 이메일은 콘텐츠가 직접 그런 수신 메일함에 찾아가게 돼요. 그래서 마치 친구처럼 이름도 불러줄 수 있어요. 뭐 안녕하세요 솔라님, 안녕하세요 지연님 이렇게 1대1로 대화를 할 수가 있고 그렇게 관계를 쌓다 보면 솔직한 피드백도 정말 많이 주십니다. 마케터에게 타겟을 이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그 기회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 수신 메일함에서 가져온 이메일들인데요. 제 직무와 이름까지 마케터 은솔님 이렇게 불러주시고 있어요. 이것은 개인화가 가능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또 콘텐츠에서 브랜딩 나우가 공솔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이메일로 보낼 수 있는데 그러면 정말 누군가 저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들게 만들 수도 있는 채널인 거죠. 다음으로 피드백을 받기 좋은 환경이라고 했는데 제가 뉴스레터를 한 6개월 정도 정기적으로 보내고 있는데 그동안 한 250여 개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미지를 바꾸면 더 아름답게 구성되어 있었어요 라는 피드백을 주시기도 했고 이렇게 많은 좋은 피드백을 주셨었는데요. 사실 좋은 피드백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이모지를 넣었을 때 이모지가 깨져 보여요 라든가 스팸함에 들어가요 라는 얘기가 있었고 저는 이 피드백을 바탕으로 콘텐츠와 세팅을 계속 개선하면서 더 나은 그런 이메일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크게 3가지 이유로 이메일은 고객 데이터를 직접 소유하고 다른 채널과 시너지가 강하고 구독자와 1대1로 소통하기 때문에 아직 정말 효과적인 마케팅 채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메일 마케팅 시작하는 분들이 많다고 얘기를 이벤터스 측에서 들었는데 뉴스레터 보내기 전에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사실 마케팅 이메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생각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필수적으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긴 하지만 모든 거를 다 완벽하게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 막막할 때는 딱 2가지 먼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겟과 목적인데요. 우선 타겟에 대해 이해하면 콘텐츠가 저절로 따라오게 됩니다. 만약에 정보성 뉴스레터, 이분들이 정보를 받고 싶어하는 분들이라면 전문성을 강조하는 톤이 맞겠죠. 뭐뭐예요 라는 톤보다는 뭐뭐 했습니다 라는 톤이 조금 더 신뢰감을 줄 수 있겠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인사라면 하트를 붙여보거나 가벼운 톤을 활용할 수도 있겠죠. 또 타겟이 원하는 콘텐츠를 보내줘야 되는데 커머스라면 세일 소식이나 이벤트를 보낼 수도 있고 저희 같은 솔루션이라면 서비스 사용법, 활용법을 보낼 수도 있고 크게는 업계 소식까지 보낼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발송 시간도 따라오곤 하는데요. 직장인 대상이라면 업무 시작 전 아침이나 점심시간, 퇴근 시간을 노려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발송 시간 같은 경우에는 타겟에 따라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직접 테스트를 통해서 언제가 최적의 시간인지 알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린 얘기는 제가 직접 뉴스레터를 보내보면서 알게 된 것들인데요. 스티비팀은 수요레터라는 콘텐츠 마케팅 뉴스레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고객들은 이메일 마케팅 담당자분들이거나 개인 뉴스레터 발행인 분들이세요. 이분들이 뭘 원할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분들은 이메일 마케팅 팁이 필요하다. 또 레퍼런스 뉴스레터가 뭐가 있는지 궁금하다는 정보를 원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정보성 글을 보낼 때는 이모지를 너무 많이 쓰는 것보다는 조금 줄여서 신뢰감을 주라라는 팀 피드백을 받기도 했고 또 뭐뭐 했습니다 라는 격식체를 활용한다는 톤앤 매너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또 저희는 업무 시간 내에 뉴스레터를 보내고 있는데요. 바로 활용해 볼 수 있도록 오후 1시 30분에서 2시 사이에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겟에 대한 이해를 하면 어떤 목적으로 이메일을 보낼지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사실 목적은 너무 많을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저희가 이메일 마케팅이라고 하면 딱 생각나는 광고성 이메일이 있습니다. 이벤트 소식을 알려준다든지 이렇게 예쁜 옷들을 보여준다든지 저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런 이메일이고요. 다음으로는 고객과의 관계를 구축하고 싶거나 브랜딩을 하고 싶을 때는 정보성 이메일을 보내주면 정말 좋습니다. 요즘에 이메일 채널이 핫해지는 게 이런 정보성 이메일 덕분인데요. 첫 번째로 자체 콘텐츠를 전달할 수도 있어요. 여기 예시를 보시면 맨 왼쪽에 쓰여13이라는 커뮤니티에서는 커뮤니티 내의 이야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있고 출판사에서는 북스톤, 출판사에서는 책 큐레이팅을 해주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법률사무소에서는 법 지식을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자체 콘텐츠가 있어야 되는 경우는 꼭 자체 콘텐츠가 있어야 되지는 않아요. 타겟이 원하는 그런 소식을 하나로 모아서 전달할 수도 있는데요.
가운데 있는 오렌지 레터가 굉장히 좋은 예시예요. 오렌지 레터는 소셜 섹터의 이야기를 채용부터 인터뷰, 교육 소식까지 하나로 모아서 전달해줘서 타겟에게 정말 좋은 정보를 주고 있는 채널입니다. 또 텀블벅은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콘텐츠를 보내준다든가 위클리디는 디자인 업계에 정말 좋은 소식들을 모아준다든가 해서 꾸준히 이제 구독자와 신뢰를 쌓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이렇게 타겟과 목적을 정한 이후에는 이메일 마케팅을 정말 하게 되실 거예요. 그때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팁을 10가지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표를 한번 설명해 드리면 이메일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 2가지는 오픈율과 클릭률이에요. 서비스에 따라 명칭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오픈율은 쉽게 이메일 목록에서 정말 이메일을 열어보는 사람의 비율을 말하고요. 클릭률은 이메일을 열어보았을 때 그 안에서 링크를 클릭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의 비율을 말합니다. 우선 오픈율, 가장 큰 그런 지표인데 영향을 주는 요소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인상의 영역이기 때문에 발송자 이름이나 이메일 제목, 또 미리 보기까지 신경 쓰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시도를 해볼 수 있냐면 첫 번째로 발송자 이름에 정말 사람이 보내는 것처럼 퍼서널을 한번 활용해 보세요. 제가 실험을 해봤을 때 스티비 수유레터로 보낸 것보다 스티비 고온솔로 보냈을 때 오픈율이 더 높았습니다. 두 번째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제목도 활용해 보세요. 테스트 그룹 B에서는 주제를 관통하는 주제에 관한 이야기를 모두 해주었고 테스트 그룹 A에서는 모모의 마법이라고 호기심을 불러일으켜 보았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야 이메일을 열어보기 때문에 A 그룹의 성과가 더 좋았습니다. 세 번째로 이메일 제목과 미리 보기에 구독자의 이름을 한번 활용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메일 채널은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강력한 채널인데요. 고은솔님이 아는 사람이 있는 찾기라고 제목을 주면 저도 흠칫해서 열어보게 됩니다. 꼭 무리해서 제목에 이름을 넣을 필요는 없고요. 여기 예시에 2번째 민음사처럼 은솔님 한 편을 같이 읽어요 라고 미리 보기에도 이런 이름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간단한 인사말을 뉴스레터에 넣어서 구독자와의 관계를 한번 쌓아보세요. 이건 오픈율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닌데 간단한 안부 인사, 안녕하세요 누구님이라고 말씀을 하면 관계가 쌓이기 때문에 다음에 이메일을 열어볼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오른쪽은 제가 받았던 피드백인데 인사말을 몇 번 안 쓰고 보냈더니 요즘에 인사말이 없어서 아쉽네요 라고 정말 친근하게 피드백을 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릭률로 넘어갈 텐데 클릭률을 설명하기 위해서 버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클릭률에 정말 많은 영향을 주는 거는 CTA 버튼인데요. 여기 사진 왼쪽에서 빨간색 동그라미 부분을 말해요. 여기에 링크를 걸어놓고 구독자가 링크를 클릭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버튼에 2가지 시도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버튼 내 문구를 조금 더 자세하게 써보세요. 더 알아보기보다 클릭을 부르는 버튼 팁 알아보기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링크를 클릭한다는 것은 구독자 입장에서 지금 현재 있는 페이지 밖으로 나간다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페이지 밖으로 나갔을 때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자세하게 말해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2번째, 버튼에도 구독자의 이름을 활용해 보세요. 많이 말씀드렸지만 선물 추천 보러 가기보다 지연님을 위한 선물 추천 보러 가기가 더 클릭률이 높았습니다. 조금 빠르게 7가지 팁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모두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직접 A/B 테스트를 시도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콘텐츠에 맞는 그런 팁을 스스로 발굴해 보시는 것도 정말 추천드립니다. 나머지 3가지 팁은 조금 한꺼번에 말씀드릴게요. 이것만은 조금 참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통이미지를 쓰시는 거예요. 통이미지는
텍스트, 사진 영역을 다 이미지로 넣어서 발송하시는 건데요. 요즘에는 모바일에서 이메일을 확인하는 그런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특히 커머스면 더 높은데 톤 이미지는 그대로 모바일 화면으로 쪼그라들기 때문에 글씨가 개미처럼 조그맣게 보이는 경우도 많아요. 또 스팸 위험이 높아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메일 안에 텍스트가 없다고 인식이 되기 때문에 아 이거 스팸이 아닐까라고 그런 네이버 등 클라이언트에서 인식하는 경우도 많고, 두 번째로는 너무 다양한 이모지로 조금 참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모지는 계속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인종이나 뭐 성별이나 이런 경우에는 특수문자로 깨져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 무료, 공짜, 100%, 이런 자극적인 표현도 조금 참아주세요. 실제로 스팸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키워드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를 활용하면 여러분들의 이메일도 스팸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지금까지 좀 빠르게 팁을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이메일 마케팅을 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는 사이트와 뉴스레터도 조금 빠르게 추천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는 이미지 소스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사실 콘텐츠, 이메일 콘텐츠를 만들다 보면 글만으로는 조금 심심할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디자이너님한테 계속 이미지 만들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럴 때는 이 두 가지 사이트를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언스플래시는 고화질 이미지를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GP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재밌는 움짤, 일명 움짤들이 많은 사이트인데요. 언스플래시보다는 캐주얼한 콘텐츠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처는 꼭 표기해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이메일을 많이 보내다 보면 얘네를 쌓아놔야 나중에 구독자 수집하기도 좋고 또 보기도 좋다는 이점이 있어요. 뉴스레터 아카이빙 페이지를 제공하면 참 좋으련만 지금은 이 두 가지 툴을 활용하시면 이메일을 쌓아놓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뭐 노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블로그에 템플릿으로 뉴스레터 아카이빙 페이지 템플릿을 만들어 놨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와서 다운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지금까지는 요소를 다 따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의 완성된 뉴스레터를 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저희 스티비 고객사례에 오셔서 잘 만들어진 좋은 뉴스레터를 한번 살펴보세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이트 추천은 여기까지고요. 또 뉴스레터 추천이 빠질 수 없죠. 우선 마케터분들이니까 마케팅 콘텐츠를 제공하는 뉴스레터입니다. 오픈에즈나 콘텐타를 구독하시면 좋은 콘텐츠를 큐레이팅해서 여러분들의 메일함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은 스티비 팀에서 발행하는 수요 레터를 구독하시면 수요일마다 저희가 이메일 마케팅 팁과 레퍼런스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또 저희 스티비 팀에서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처음 발행할 비레터를 처음 소개드리는데요. 이 뉴스레터는 뉴스레터를 소개하는 뉴스레터입니다. 아직 발행이 되지 않았지만 이번 주 금요일에 발행이 되니까 꼭 구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강연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니어 마케터, 2년차 주니어 마케터인 저도 이렇게 잘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저보다 더 잘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 같이 힘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